최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뒤바꾼 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며 전 세계 금융시장과 외교가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멈춰섰던 사건의 배후에는 모두가 주목하던 중국이 아닌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해프닝을 넘어 굳건해 보이는 미일 동맹의 이면과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이는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으로까지 번지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급망이란 상품이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와 유럽의 강경 대응 등 국제적인 반발이 거셌음에도 트럼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브레이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국채 시장에서 걸렸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믿고 국채를 매입하며, 이는 미국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문제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금리를 의미합니다. 국채 수익률은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급등하게 됩니다.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재정은 물론 기업 대출금리와 개인 모기지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상승시켜 미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바로 이 국채 시장에서 발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누군가가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시장은 즉각 그 배후로 미중 관세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무역보복의 최종 병기로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압박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시장을 경악하게 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채 투매의 진원지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이 약 29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 중 하나로 미국의 재정 안정을 돕는 금융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기적인 자산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시점과 규모를 볼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산 리밸런싱이란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주식을 팔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의 조정입니다. 여하튼 시장에선 두 가지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경제적 자구책, 다시 말해 셀 아메리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전쟁이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한 일본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를 정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한 불신이자 더 이상 미국의 전략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금융 독립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도의 정치적 각본, 다시 말해 조용한 조력자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의 폭주를 막고 싶었던
월가의 금융 자본과 미국 행정부 내의 트럼프 반대 세력이 일본과 암묵적으로 교감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트럼프를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채 시장을 흔들었고, 가장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파급력이 큰 파트너로 일본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단순한 국채 매도자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 게임에 참여한 정교한 플레이어였던 셈입니다. 이번 일본 국채 쇼크 사건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에게 일본의 사례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 안보의 주권적 관점을 확립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우리만의 국익계산법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경제적 의존도를 점검하며 다변화하는 경제주권 확보 노력이 시급합니다. 둘째, 금융을 지정학적 무기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보유량, 외환 보유고 구성 등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닌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의 금융자산이 국제정치 역학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금융방파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다층적이고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방국 간의 물밑 대화와 비공식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문화 등 다층적인 채널을 통해 주요국 내부의 다양한 세력과 소통하며 복잡한 국제관계의 방정식을 풀어가야 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내부 정치 및 경제 동향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정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멈춘 일본의 조용한 반란은 21세기 국제관계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 위에 서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국채 경고음은 단지 해외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가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여지를 점점 잃어가는 상황에서 재정의 신뢰성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는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은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기 쉬우나 다시 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둔화 등 이미 여러 중장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불안정해지면 경제 전반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투자자들은 각국의 재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나, 국채금리 하나로 투자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장의 냉정한 판단 앞에선 선의의 재정 확대도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재정의 정치화라는 유혹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재정의 운전대는 단기 선거 전략이 아니라 장기 국가 전략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의 불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경고이자 내일의 현실입니다. 재정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는 것에서 진짜 경제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정교한 외교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친중반미로 점철된 현 정부의 인사들이 일본처럼 현란한 외교수를 구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